자네가 그 할멈한테 또 음식 갖다 줬다며? 정말 한심하군. 그래, 경비원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어. 김 회장의 차갑고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경비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경수는 고개를 들어 김 회장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죠. 회장님, 그 할머니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매일 새벽에 폐지를 주우시는데 끼니도 제대로 못 챙기시는 것 같아서요. 그런 걸 내가 왜 신경 써? 여기는 고급 아파트야. 그런 할멈들 때문에 우리 아파트 품격이 떨어진다고. 당장 쫓아내든지 아니면 내가 해고당하든지 둘 중 하나 선택해. 김 회장의 협박에 가까운 말에 이경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죄송하지만 그럴 순 없습니다. 그 할머니는 아무 잘못이 없으세요. 그날 새벽 5시, 평소처럼 이경수는 경비실에서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 새벽 공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어옵니다. 그때 구부정한 허리의 할머니 한 분이 손수레를 끌며 아파트 단지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박순자 할머니였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매일 새벽이면 어김없이 폐지를 주우러 나오시는 분이었죠. 남루한 외투에 해진 운동화, 그리고 무거운 손수레를 끌고 가는 모습이 이경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이경수가 경비실에서 나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아, 경비원님. 이른 시간에 죄송해요. 방해가 되나요? 아니에요. 할머니 추운데 괜찮으세요? 잠깐 경비실에서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이경수의 따뜻한 배려에 할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파트 현관문이 열리며 김 회장이 나타났어요. 야, 이경수! 지금 뭐 하는 거야? 내일이나 제대로 해! 김 회장의 고함 소리에 박순자 할머니가 움찔하며 손수레를 끌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경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 후로도 이경수는 박순자 할머니를 볼 때마다 챙겨드렸습니다. 따뜻한 음료수, 간단한 간식, 때로는 집에서 가져온 도시락까지. 할머니는 항상 고마워하시며 정중히 인사를 드렸어요. 경비원님 덕분에 힘이 납니다.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이경수는 더욱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과 최 과장의 눈총은 날이 갈수록 차가워져만 갔어요. 어느 날 오후 관리사무소에서 최 과장이 이경수를 불렀습니다. 이경수 씨, 김 회장님이 많이 불쾌해하고 계세요. 그 할머니 일 때문에 말이에요. 과장님, 저는 그냥 어려운 분을 도와드리는 것뿐입니다. 도와드리는 것도 좋지만 여기 입주민들 눈치도 봐야죠. 김 회장님 같은 분이 불편해하시면 우리 입장이 곤란해져요. 이경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변함없는 신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 이경수는 경비실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20해 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이곳에서 이런 갈등을 겪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는 고요했지만 이경수의 마음속에는 작은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어요. 자신이 도와드리고 있는 그 할머니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작은 친절이 어떤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지 말입니다. 그 다음 주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김 회장은 입주자 대표회의를 소집했고 안건은 단 하나였어요. 여러분, 우리 아파트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비원이 제 역할을 망각하고 있어요. 회의실에 모인 입주민들 앞에서 김 회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매일 아침 지저분한 할멜들이 우리 아파트 앞을 서성거리고 있다고요. 이게 다 경비원 이경수 때문입니다. 그자가 괜한 친절을 베풀어서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입주민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부분 김 회장의 편을 들고 있었어요. 맞아요. 요즘 아파트 주변이 너무 지저분해졌어요. 우리가 높은 관리비를 내는 이유가 뭡니까? 품격 있는 주거 환경을 위해서 아닌가요? 김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경비원 이경수를 즉시 해고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하자고 말입니다. 그 시각 이경수는 경비실에서 평소처럼 근무를 서고 있었어요. 아직 회의 내용을 모르는 채로 말이에요. 새벽 5시가 되자 박순자 할머니가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일찍 오셨네요. 경비원님, 미안해요. 요즘 이 근처에서 폐지 찾기가 어려워서 일찍 나왔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이경수는 가슴이 아팠어요. 할머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따뜻한 커피하고 샌드위치 가져다 드릴게요. 이경수가 경비실로 들어가려는 순간 최 과장이 나타났습니다. 이경수 씨, 잠깐 이리 와보세요. 최 과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이경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방금 입주자 대표회의가 끝났어요.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김 회장님이 당신 해고를 강력히 요구했어요. 입주민들도 대부분 동조하는 분위기고요. 이경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20해 동안 성실히 일해온 이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과장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어려운 분을 도와드린 것뿐인데요. 최 과장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해해요. 하지만 현실을 봐야죠. 김 회장님은 이 아파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원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때 박순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제 때문에 경비원님이 곤란하신 건 아닌가요? 할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이경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하지만 최 과장은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할멈만 안 왔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박순자 할머니의 얼굴이 움찔했습니다. 그녀는 깊은 상처를 받은 듯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폐를 끼쳤네요. 앞으로는 이쪽으로 오지 않겠습니다. 할머니가 손수레를 끌고 떠나려 하자 이경수가 급하게 말렸습니다. 할머니, 그러지 마세요. 할머니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박순자 할머니는 이미 발걸음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다음 날 이경수에게 정식 해고 통보가 내려졌습니다. 이유는 근무 태만과 입주민 민원 야기였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지각하지 않고 성실히 일했는데
이경수는 빈 경비실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가족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경수는 박순자 할머니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와 달리 손수레 없이 홀로 걷고 계셨어요. 할머니, 웬일이세요? 오늘은 폐지를 안 주우시나요? 박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경비원님. 아니, 이제는 경비원님이 아니시겠네요. 정말 죄송해요. 제 때문에 일자리를 잃으셨다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경수는 마음이 아팠지만 억지로 웃음을 지었어요.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일이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런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신 분이 이런 일을 당하시다니. 세상이 참 불공평해요. 박순자 할머니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에 이상한 결의가 스쳐 지나갔지만 이경수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할머니, 그래도 건강 챙기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두 사람이 헤어진 후 박순자 할머니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떤 계획이 서서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해고 당한 지 사흘째, 이경수는 새 일자리를 찾기 위해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55이라는 나이에 경비원 경력만으로는 마땅한 곳을 찾기 어려웠어요. 그날 오후 우연히 시내 한복판에서 박순자 할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대형은행 앞에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할머니, 이런 곳에서 뵙네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 경비원님. 아니, 이경수 씨.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박순자 할머니의 대답은 어딘지 모르게 어색했습니다. 그때 은행 직원 한 명이 황급히 뛰어나왔어요. 박 이사장님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바로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사장님? 이경수는 깜짝 놀라 할머니를 바라봤지만 은행 직원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당황한 듯 서둘러 말했어요. 아, 저기, 그냥 착각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예금 맡기러 왔을 뿐이에요. 할머니의 설명에 이경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평소 할머니의 차림새와는 너무 다른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경수 씨, 새 일자리는 구하셨나요? 아직요.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박순자 할머니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다 저 때문인데.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그녀는 뭔가 결심한 듯 이경수를 바라봤습니다. 이경수 씨, 혹시 시간 되시면 내일 오후에 만날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물론이죠, 할머니. 어디서 만날까요? 시청 앞 공원에서 3시에 만나요. 꼭 와주세요. 다음 날 오후, 이경수는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옷차림이 훨씬 단정했고 자세도 곧게 펴고 계셨거든요. 할머니, 오늘은 좀 다르게 보이시네요. 아, 그래요? 그냥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좀 신경 써서 입었어요. 할머니가 주변을 살펴본 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경수 씨, 사실 제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에요. 하지만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이경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며칠만 더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당신이 받은 불이익을 보상해 드릴 수 있을 거예요. 할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보상 같은 건 바라지 않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이경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예상보다 부드러웠어요. 당신 같은 분이 있어서 세상이 아직 살만한 곳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선한 일은 반드시 보상받게 되어 있어요. 그 순간 할머니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녀가 전화를 받는 목소리가 이경수에게 들렸어요. 네, 박순자입니다. 네, 내일 이사회는 오후 2시로 잡혀 있죠? 안건은 인사 발령건이고요. 이경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평소의 구수한 사투리가 아니라 표준어에 목소리도 훨씬 차분하고 위엄이 있었어요. 아, 미안해요. 급한 전화였어요. 할머니가 다시 평소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이경수의 의구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할머니, 혹시... 그때 할머니가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아, 시간이 늦었네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내일 다시 연락드릴게요. 박순자 할머니가 서둘러 자리를 떠나며 가방에서 뭔가가 떨어졌습니다. 이경수가 주워보니 고급 명함이었어요. 대한의료재단 이사장 박순자. 이경수는 명함을 보고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대한의료재단이라면 전국의 15개의 대형 병원을 운영하는 거대 의료기관이었거든요. 이게 정말 할머니 명함인가?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멀리 가버린 후였습니다. 이경수는 명함을 들여다보며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날 밤 이경수는 인터넷을 뒤져가며 대한의료재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재단 홈페이지에 있는 박순자 이사장의 프로필 사진. 젊었을 때 모습이긴 하지만 분명히 그 할머니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정말 할머니가 의료재단 이사장이라는 말인가? 이경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왜 그런 분이 폐지를 주우며 힘겹게 사셨을까요? 그리고 왜 자신의 정체를 숨기셨을까요? 다음 날 아침 이경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이경수님이시죠? 저는 대한의료재단 비서실 김비서입니다. 이사장님께서 오늘 오후 3시에 본사로 오시라고 하셨습니다. 네. 무슨... 자세한 내용은 오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진 후 이경수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상황이 너무 급작스럽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기대감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이경수는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대한의료재단 본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상 30층의 거대한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평소 경비원으로 일하며 보던 아파트와는 차원이 다른 규모였습니다. 정말 여기 맞나? 할머니가 이런 곳의 이사장이라니. 이경수는 여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분주히 오가는 직원들의 모습이 그를 압도했어요. 실례합니다. 이경수라고 하는데 이사장님이 부르셨다고. 안내데스크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층 이사장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이경수의 심장은 빨리 뛰었습니다. 과연 박순자 할머니가 정말 이 거대한 의료재단의 수장일까요? 30층에 도착하자 김 비서가 마중 나왔습니다. 이경수님이시죠? 이사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사장실 문이 열리는 순간 이경수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넓은 사무실 한쪽에서 정장을 입은 박순자 할머니가 서류를 보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어요. 곧게 편 어깨, 예리한 눈빛, 그리고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카리스마. 폐지를 줍던 그 구부정한 할머니와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경수 씨. 박순자 이사장이 일어나 그를 맞이했습니다. 목소리도 평소와 달리 품격 있고 위엄이 넘쳤어요. 할머니, 아니, 이사장님? 정말 이사장님이 맞으신가요? 이경수의 당황한 목소리에 박순자 이사장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대한의료재단 이사장 박순자입니다. 앉으세요. 말씀드릴 게 많아요. 이경수는 여전히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소파에 앉으며 박순자 이사장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왜 폐지를 주우셨던 건가요? 이해할 수 없어요. 박순자 이사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년 전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운영하는 병원들이 너무 커지면서 진짜 서민들의 삶을 잊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요? 그래서 직접 거리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가장 밑바닥 생활을 해보면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보려고요. 물론 아무도 제 정체를 모르게 하면서 말이에요. 이경수는 감탄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였어요. 1년 동안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냉정한지, 그리고 또 얼마나 따뜻할 수 있는지도요. 박순자 이사장의 눈빛이 이경수를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경수 씨, 당신은 달랐어요. 저를 그냥 도움이 필요한 할머니로만 봤죠. 제가 누군지,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는 전혀 묻지 않고요. 이경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당연한 일이라고요?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박순자 이사장이 서류함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저는 당신 같은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진짜 사람의 마음을 아는 사람을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경수 씨, 우리 재단의 사회복지부장으로 오실 생각 없으세요? 이경수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부장이라고요? 저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요.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하죠.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자격을 증명했어요. 박순자 이사장이 파일을 열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이경수의 지난 20년간 근무 기록이 자세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당신이 아파트에서 도와드린 사람들 명단이에요. 아픈 어르신들 병원 데려다 드린 것,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아이들 학용품 사준 것, 모두 다 알고 있어요. 이경수는 놀랐습니다. 자신이 한 일들을 누군가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뒀다니요. 어떻게 이런 걸? 제가 직접 조사했어요.
당신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박순자 이사장이 일어나 이경수 앞에 섰습니다. 월급은 지금보다 5배 많이 드릴게요. 그리고 당신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일 말이에요. 이경수는 꿈만 같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일자리를 잃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제안을 받게 되다니요. 하지만 제가 과연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박순자 이사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아니, 당신이어야만 가능해요. 진짜 어려움이 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그 순간 이경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 집 앞에 고급차가 와서 기다리고 있어. 우리 집 맞냐고 물어보는데 이경수는 박순자 이사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보낸 차예요. 당신 가족들도 만나 뵙고 싶어서요. 이런 중요한 결정은 가족과 상의해서 하셔야죠. 이경수는 감동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까지 해주다니요. 이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믿기지 않네요. 꿈 같아요. 꿈이 아니에요. 현실이죠.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박순자 이사장의 눈빛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더 큰 계획이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일주일 후 이경수는 대한의료재단 사회복지부장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거울을 보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20년 동안 경비원 유니폼만 입어왔던 그에게는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부장님, 첫 업무 브리핑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김 대리가 공손하게 인사하며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경수를 부장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직도 어색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를 그냥 이경수 씨라고 불러주세요. 아직 부장님이라는 호칭이 어색해서요. 김 대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사장님께서 당부하셨어요. 이경수 부장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라고 우리 모두 많이 배워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날 오후 첫 번째 현장 방문이 있었습니다. 강서구에 있는 독거노인 복지시설이었어요. 이경수는 직원들과 함께 시설을 둘러보며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장님, 여기 계신 어르신들 대부분이 의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군요. 우리 재단 병원에서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이경수의 제안에 직원들이 놀랐습니다. 보통 부장들은 예산 타령부터 하는데 이경수는 달랐어요. 하지만 예산 걱정은 제가 할게요. 이사장님께 직접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순간 한 할머니가 이경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젊은이, 고마워요. 오랜만에 진짜 우리를 생각해주는 사람을 만났네요. 할머니의 말에 이경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게 진짜 보람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이경수는 박순자 이사장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현장을 보고 느낀 점이 많습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더군요. 어떠세요? 새로운 일이 어렵지 않나요? 전혀요. 오히려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습니다. 박순자 이사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제 눈이 틀리지 않았네요. 그런데 이경수 씨,
혹시 그 아파트 소식 들으셨나요? 무슨 소식 말씀이신가요? 며칠 전부터 그 아파트에 문제가 생겼어요. 입주민들이 관리소에 항의하고 난리가 났다더군요. 이경수는 궁금해졌습니다. 자신이 일했던 아파트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다음 날, 이경수는 점심시간에 예전 아파트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파트 앞에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뭔 일이지?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 아파트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경비원이 바뀐 후로 아파트가 엉망이 됐어요. 새로운 경비원은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입주민들한테 불친절하기만 하고요. 맞아요. 전에 있던 이경수 씨가 얼마나 성실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택배도 제때 전달 안 되고 시설 관리도 엉망이고 정말 답답해요. 이경수는 복잡한 심정으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을 해고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다니요. 그때 최 과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경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경수 씨? 웬일로 여기에? 그리고 이경수의 말끔한 정장 차림을 보고 더욱 놀랐습니다. 옷차림이 새 직장을 구하셨나 보네요. 네, 운 좋게 좋은 곳에 취직했습니다. 어디예요? 경비 쪽인가요? 아니요. 대한의료재단 사회복지부에서 일합니다. 최 과장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대한의료재단이면 누구나 아는 대기업이었거든요. 네. 대한의료재단이요? 정말요? 네, 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부장이라고요? 최 과장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경비원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대기업 부장이 되었다니요. 그때 김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아파트 문제 때문에 화를 내고 있다가 이경수를 보고 멈칫했어요. 저기, 이경수 아닌가? 무슨 일로 여기 왔어? 김 회장의 오만한 태도는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이경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소란스러워서 뭔 일인가 해서요. 김 회장이 이경수의 정장 차림을 보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오, 새 일자리 구했나 보군. 어디야? 또 다른 아파트 경비실? 아니요. 대한의료재단에서 일합니다. 김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대한의료재단? 그게 어디야? 전국에 15개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입니다. 저는 거기서 사회복지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김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대한의료재단이면 자신도 아는 거대 기업이었거든요. 부장이라고? 네. 감사하게도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입주민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경수 씨가 대기업 부장이 됐다고? 우리가 괜히 내쫓았나? 김 회장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이경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분들이 많으세요. 진심을 다해 살면 언젠가는 인정받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에 김 회장과 최 과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경수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이경수가 떠난 후 아파트 앞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이경수는 사회복지부장으로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가 기획한 무료 진료 프로그램과 독거노인 지원 사업이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부장님, 오늘 KBS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우리 재단의 사회공헌 활동을 소개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럴까요? 하지만 제가 나가는 것보다는 이사장님이 직접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때 박순자 이사장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셨나요? KBS 인터뷰건으로 상의하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이사장의 눈에 특별한 빛이 스쳤습니다. 좋은 기회네요. 이경수 부장과 제가 함께 나가면 어떨까요? 그런데 인터뷰 장소를 우리가 정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디를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박순자 이사장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 앞으로 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 말이에요. 이경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사장님, 왜 하필 그곳에서요? 때가 됐어요. 진실을 모두 공개할 때가 말이에요. 사흘 후 KBS 촬영팀이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대한의료재단 이사장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입주민들과 주변 주민들이 구경하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김 회장과 최 과장도 급하게 나왔습니다. 혹시 아파트가 텔레비전에 나올까봐 걱정스러워 하면서 말이에요. 이봐, 촬영팀이 우리 아파트를 찍으면 어떡하지? 좋지 않은 이미지로 나가면 집값 떨어져. 걱정 마세요. 의료재단 이사장님이 오시는 건데 나쁘게 나갈 리 없잖아요. 그때 고급 승용차 여러 대가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기 온다, 온다. 첫 번째 차에서 이경수가 내렸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그를 본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 이경수 아니야? 여기 경비원 했던. 정말 대기업 부장이 됐나 보네. 두 번째 차에서는 박순자 이사장이 내렸습니다. 우아한 정장을 입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나타난 그녀를 보고 사람들은 감탄했어요. 와, 저분이 대한의료재단 이사장님이구나. 정말 품격이 다르네. 하지만 한 사람만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 회장이었어요. 그는 박순자 이사장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할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KBS 기자가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신 대한의료재단 박순자 이사장님과 이경수 사회복지부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이 장소를 인터뷰 장소로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박순자 이사장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제 인생을 바꾼 중요한 만남이 있었거든요. 기자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만남이었는지 들려주실 수 있나요? 박순자 이사장이 이경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1년 전부터 저는 이 근처에서 폐지를 줍는 할머니로 지내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김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폐지를 줍는 할머니라고요? 네. 제가 운영하는 병원들이 진짜 서민들과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직접 현실을 체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김 회장이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자신이 쫓아내려 했던 그 할머니가 바로 거대 의료재단의 이사장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말 소중한 분을 만났습니다. 바로 이경수 부장님이죠. 기자가 이경수에게 마이크를 향했습니다. 어떤 인연이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경수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도움이 필요한 할머니를 도와드린 것뿐입니다. 추운 새벽에 폐지를 주우시는 모습이 안쓰러워서요. 박순자 이사장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달랐어요. 저를 동정의 대상으로 본 게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챙겨주셨거든요. 따뜻한 차 한 잔, 간단한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까지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김 회장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분은 그런 친절 때문에 일자리를 잃으셨습니다. 기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으셨다고요? 네. 일부 입주민들이 저 같은 사람이 아파트 주변을 서성거리는 걸 불쾌하게 여겨서 이경수 부장님을 해고하라고 요구했거든요. 김 회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경수 부장님은 끝까지 저를 보호해 주셨어요. 자신의 일자리를 잃을 위험을 무릅쓰고 말이에요. 박순자 이사장의 목소리가 감정에 차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모셔올 수밖에 없었죠. 이런 분이야말로 진짜 사회복지 일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기자가 감동한 듯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선한 행동이 결국 보상받는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때 김 회장이 견디지 못하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기, 이사장님. 혹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박순자 이사장이 차갑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오해라고요? 어떤 오해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몰랐습니다. 이사장님이신 줄 알았다면. 박순자 이사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당신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해고했어요. 김 회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카메라가 그의 당황한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어요. 이경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이제 됐습니다. 과거 일은 과거 일이고요. 하지만 박순자 이사장은 마지막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니까요. 인터뷰가 끝난 후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인터뷰 방송이 나간 다음 날 파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온 국민이 이 이야기에 주목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이경수와 박순자 이사장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어요. 진짜 감동적이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세상이 따뜻한 거야. 김 회장 진짜 부끄럽겠다. 전국에 다 나왔는데. 선한 사람은 결국 복 받는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네.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났습니다. 김 회장은 하루아침에 아파트의 공적이 되어버렸어요. 김 회장님 때문에 우리 아파트가 전국에 망신살이 뻗쳤어요. 이경수 씨 같은 좋은 사람을 왜 내쫓았어요? 우리도 이제 얼굴 들고 다니기 부끄러워요. 입주민들의 거센 항의에 김 회장은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입주자 대표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최 과장 역시 관리소에서 해고당했습니다. 한편 대한의료재단에는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방송 이후로 기부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벌써 10억 원이 넘는 기부금이 들어왔어요. 정말요? 그럼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겠네요.
박순자 이사장은 기뻐했습니다. 진짜 목적이었던 사회공헌이 더 활발해질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경수 부장님께 인터뷰 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른 방송사에서도 출연 요청이 왔고요. 이경수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제 일만 열심히 하면 되죠. 박순자 이사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이경수 부장다운 말씀이네요. 하지만 가끔은 나가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도 의미 있을 거예요. 그날 오후, 이경수는 예전 아파트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김 회장이 혼자서 아파트 앞을 청소하고 있었거든요. 김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김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반성이 가득했어요. 아, 이경수 씨. 아니, 부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당신 같은 좋은 분을 그렇게 대했다니. 이경수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화가 나기보다는 안쓰러웠어요. 회장님, 그만 일어나세요. 이런 일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입주민들이 저를 용서할 때까지 계속할 거예요. 김 회장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돈과 지위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당신의 진짜 마음을 보지 못했죠. 이경수는 김 회장의 진심 어린 후회를 느꼈습니다. 회장님, 과거 일은 이제 됐습니다. 앞으로 잘하시면 되죠. 정말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저는 처음부터 화낸 적 없어요. 다만 서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김 회장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셔서. 그때 아파트에서 몇몇 입주민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이경수를 보고 반가워했어요. 이경수 부장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정말 멋있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회장님이 말릴 걸 그랬어요. 입주민들의 사과에 이경수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다들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저도 이해합니다. 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부장님, 우리 손자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도 이경수 아저씨처럼 착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이경수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아이들에게까지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니요. 그날 저녁, 이경수는 박순자 이사장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김 회장님을 만났어요. 정말 많이 반성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다행이네요.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으니까요. 박순자 이사장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이경수 부장, 앞으로 더 큰 계획이 있어요. 더 큰 계획이라고요? 우리 재단을 전국 최고의 사회복지기관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이 그 중심에 서주셨으면 해요. 이경수는 놀랐습니다.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을까요? 능력은 충분해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당신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박순자 이사장의 확신에 찬 말에 이경수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럼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 밤, 이경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경비원으로 힘겹게 살았던 자신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어요. 정말 인생은 알 수 없구나.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언젠가는 보상받게 되어 있어. 이경수의 마음속에는 더 큰 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자신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는 꿈이 말이에요. 따뜻한 결말. 6개월 후 대한의료재단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회복지기관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경수 부장이 기획한 프로그램들이 큰 성과를 거두면서
정부에서도 벤치마킹하려고 할 정도였어요. 부장님, 오늘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정말요? 저 같은 사람을요? 이경수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과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박순자 이사장과 이경수는 특별한 장소를 방문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처음 만났던 아파트 단지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앞에는 작은 비석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선행 기념비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었어요. 당신의 선한 행동을 기억하기 위해서죠. 김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겸손하고 따뜻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경수 부장님, 이사장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회장, 많이 달라지셨네요. 저도 이제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았어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에요. 김 회장이 이경수에게 깊게 인사했습니다. 부장님 덕분에 저도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이제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지내고 있거든요. 정말요? 어떤 봉사활동을요? 독거노인분들 도시락 배달하고 거동 불편하신 분들 병원 모셔다 드리는 일을 해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지금은 정말 보람 있어요. 이경수는 감동했습니다.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게 된 거였어요. 그때 아파트 입주민들이 하나둘씩 나왔습니다. 모두들 이경수를 보고 반가워했어요. 부장님,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 아파트 출신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다니. 텔레비전에서 볼 때마다 뿌듯해요. 한 어린아이가 달려와서 이경수에게 그림을 건넸습니다. 아저씨, 제가 그렸어요. 아저씨처럼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림에는 경비원 아저씨가 할머니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이경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 꼬마야. 너도 분명 착한 사람이 될 거야. 그때 최 과장도 나타났습니다. 그 역시 많이 변한 모습이었어요. 부장님,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최 과장님도 어떻게 지내세요? 작은 복지관에서 일하고 있어요. 월급은 적지만 정말 보람 있는 일이에요. 부장님을 보면서 많이 배웠거든요. 박순자 이사장이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바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하기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요? 네. 이경수 부장의 제안으로 마음나눔센터를 전국에 100개소 건립하기로 했어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거점이 될 예정이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경수는 여전히 겸손했어요. 저는 그냥 제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낸 것뿐이에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박순자 이사장이 감동한 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특별한 거예요. 진짜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날 저녁 이경수는 가족들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했어요. 여보, 정말 꿈만 같아.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아내의 말에 이경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게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 덕분에 진짜 소중한 걸 깨달았으니까. 아빠, 나도 아빠처럼 사람들 도우는 일 하고 싶어. 아들의 말에 이경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아들아. 하지만 기억해. 도움은 거창한 게 아니야. 작은 친절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며칠 후, 이경수는 다시 그 아파트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새벽 시간이었는데 한 젊은 경비원이 노숙자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경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1년 후 대한의료재단은
아시아 최고의 사회복지기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경수는 사회복지 담당 상무로 승진했고 그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박순자 이사장과 이경수는 여전히 현장을 다니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언젠가는 반드시 보상받게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것. 어느 봄날, 이경수는 예전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변함없는 따뜻한 미소가 있었어요.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어려운 곳이지만 이경수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 더 많은 선한 이야기들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